안녕하세요. 구조 엔지니어 김성룡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한 주제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옆에서 제가 써놨는데요. 유효 자굴 계수 또는 우리가 유효 길이 계수라고 부르는 K 값입니다. 원래는 제가 그 질문을 받고 횡 구속 골조, 비횡 구속 골조, 그러니까 non-sway, sway 골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꼭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영상이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천천히 하나하나 짚어가자는 생각에서 일단 가장 기본적인 개념, 그 P델타 효과를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적인 개념, 이 유효 길이 계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벌써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런 분들은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또 좀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 이걸 어떤 수학적인 기호로 보지 않고 약간 직관적으로 그 좀 이 K 값에 대한 느낌을 좀 아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 이 영상을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유효 길이 계수, 이게 뭘 뜻하는지, 왜 이걸 갖다가 우리가 그 P델타 효과를 고려할 때 사용을 하는지를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둥, 그러니까 일단은 압축제죠.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압축제. 그러니까 어떤 부재가 있는데 그 걔가 압축력을 받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압축제죠. 그 이 압축제의 또 대표적인 게 이제 기둥이죠. 그래서 기둥이 이 힘을 받을 때 압축력을 받으면은 어느 정도 힘을 받다가 파괴가 되겠죠. 근데 그 파괴되는 모양이 그 기둥의 단면적이 파괴될 때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기둥의 단면적이 파괴되지만 그게 오로지 기둥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그 기둥의 그 재료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 콘크리트나 철이나 그런 물성에 의해서만 파괴되지 않고 기둥의 그 세장비, 그러니까 기둥에 가는 그런 정도 때문에 그게 그 파괴되는 그 시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P델타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이 K 값은 어떤 걸 고려해 주는 값이냐면은 기둥이 그 P델타 효과를 영향을 받아서 파괴될 때 그 P델타 효과가 얼마만큼 영향이 있는지를 그 나타내는 그런 수, 요런 의미로 그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아주 기본되는 이 K 값을 우리가 정할 때 아주 기본되는 몇 가지 그 예들을 갖다가 미리 그려놨습니다. 기둥이 이렇게 힘을 받게 되면, 압축력을 받게 되면은 이게 어느 순간 그 좌우로 휘면서 파괴가 되죠. 그런데 그때 휘면서 파괴가 될 때 그 휨의 정도가, 이게 이제 우리가 좌굴된다고 하죠. 이 휘어지는 정도가 기둥이 어떤 상태에 있냐, 기둥 끝이 어떤 조건에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나중에 또 기둥을 설계할 때 고려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의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들을 제가 옆에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럼 자, 제일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보죠.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것은 이제 가운데 여기에 이제 기둥이 있는 거죠. 압축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 밑에 핀으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얘가 압축력을 받다가 어느 순간에 휘게 될 텐데, 그때 휘는 모양은 얘랑 얘가 핀 접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슬 같은 걸로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가 하나의 똑같은 그런 그 좌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K 값을 갖다가 1이라고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K 값이 1이라는 말은 얘가 기준이 되는 그런 좌굴 형태고요. 그리고 요때의 값이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 K 값이 나타내는 것은 기둥의 길이가 있을 때 그 길이의 기준을 해서 얘가 좌굴을 할 텐데, 그때 좌굴의 기준이 되는
점들의 기준이 되는 점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핀이니까 요게 여기랑 여기가 지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둥의 길이와 똑같다. 그래서 1.0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 두 번째 보시면은요. 두 번째는 좀 다른 조건이 있죠. 밑에는 강접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트도 여기에 저항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위에는 근데 대신 핀 접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둥이 나중에 휠 때 핀 접합이 있는 곳은 그냥 어떤 저항도 없이 돌아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 밑은 어떻습니까? 이 밑은 얘가 휨 저항이 있는 것이죠. 얘가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않게 이 바닥면이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둥이 좌굴될 때, 휠 때 밑부분을 기둥이 잡아주기 때문에 그 휨의 기준이 되는 점들이 좁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점과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굴이 됐었는데 여기에서는 이 밑을 잡아주게 되니까 위는 안 잡아주더라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휨이 지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때 그 K 값은 0.7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1이라고 보고 여기에서 30%는 잡혀져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위아래가 다 휨 저항 접합이 됐을 때는 어떨까요? 그때가 이제 이 케이스죠. 이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때 이 밑이 휨 저항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위도 휨 저항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그린 것은 아래 위로 힘이 작용해야 되고 기둥도 아래 위로 이제 압축이 돼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그 조건을 갖다가 여기에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휨 자체는 여기에서는 막혀져 있죠. 그러니까 이 기둥은 압축력을 받는데 위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기둥이 잡혀져 있는 겁니다. 휨 저항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나중에 좌굴을 할 때에는 위도 잡혀져 있고 아래도 잡혀져 있어서 그 좌굴되는 길이가 또 짧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그 좌굴되는 길이의 K 값이 0.5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기둥의 좌굴 길이를 구하는데요. 그 좌굴 길이를 구할 때 우리가 K 곱하기 L이라는 식을 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L은 이 전체 길이라는 말인 것이죠. 이 전체 길이, 이 길이가 L이고 그래서 이 K 곱하기 L 한 값이 나온 값은 그 기둥의 실제 좌굴 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K가 1이고 L을 곱하면 이 총 길이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 좌굴 길이가 이 전체 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K 값이 만약에 0.7이면 그때 좌굴되는 길이는 총 길이의 70%만 좌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K 값이 0.5가 되면 여기 총 길이에서 반만 좌굴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요. 이제 이게 아주 기본적인 케이스고요. 요것도 한번 보시죠. 요거는 이제 아래 위가 일단 핀으로 지지는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의 모멘트 저항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앞에 조건들은 횡 저항이 되어 있을 때 아예 뭐라고 하죠? 강접합이라고 하나요? 횡 방향 휨 뭐죠 이게? 휨 강성이죠. 이게 아주 무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스프링 상수, 휨 스프링 상수를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랑 이 세 번째 케이스랑 첫 번째 케이스의 한 중간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 위는 핀이라고 100% 핀이라고 할 수도 없고 100% 모멘트 저항이라고도 할 수 없고 어느 정도의 모멘트 저항력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실제 위에 어떤 부재가 보나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아무튼 근데 이때 우리가 좌굴 계수를 최소한 0.7로 봅니다. 그래서 얘는 0.7보다는 크고 이때의 K 값이 그리고
1.0보다는 작겠죠. 아니면 1.0보다는 크거나 작은 값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기 보여드렸던 이 네 가지 케이스에서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이 윗부분이 그리고 아랫부분이 다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이 머리 부분이나 이 밑부분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윗부분이 예를 들어서 하나가 흔들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이 케이스는 이제 밑부분이 모멘트 힘 저항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고 윗부분은 아예 좌우 방향으로 잡아주는 이 지지점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모멘트의 그런 저항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위에는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 밑에만 이제 잡아주고 아래 위로 잡아주고 모멘트 저항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때는 얘가 이제 힘을 받으면 나중에 좌구를 하게 됐을 때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때 제가 K 값을 2.0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얘는 이런 시스템의 좌굴 길이는 우리가 K 곱하기 아까 L이라고 했죠. 그러면 L은 뭡니까? 얘가 L인 거죠. 그렇다면은 결국 나중에 어떤 이러한 형태의 기둥을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얘의 좌굴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2 곱하기 L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또 생각하시면 좋냐면은 얘를 갖다가 이제 연장해 보는 겁니다. 늘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게 지지점이지만 이 휨 형태를 연장을 시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장을 시켜 보면은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 전체가 이제 좌굴 길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가 L이고 얘 밑에가 사실은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L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2L. 그래서 좌굴 길이가 K 곱하기 여기에서 L 했을 때 2L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연장을 머릿속으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케이스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얘를 갖다가 제가 한번 좀 더 다른 형태를 넣어 볼 건데요. 그게 어떤 케이스냐면은 여기 한번 그려볼게요. 작게 이렇게 있죠. 일단 우리가 지금 이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여기가 핀으로 되어 있다고 하되 이때 얘처럼 모멘트 저항이 있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좌굴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좌굴 길이는 2.0, 좌굴 길이는 2L, 그러니까 K 값이 2보다 무조건 크게 됩니다. K 값은 이때 2.0보다 크게 되죠. 왜냐하면 얘가 꽉 잡아주면 그때 좌굴 길이가 입니다. 근데 얘가 꽉 잡아주지 못하고 어느 정도 잡아주긴 하지만 그런 어떤 모멘트가 강접합이 아니라면은 약간 돌아가게 되겠죠. 그러면서 돌아가는 강도가 이제 커지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에서의 변곡점이라고 하나요? 요 변곡점이 여기에 있었다면 얘는 뭐 한 여기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총 유효 길이를 해주면은 얘는 2.0L보다 큰 값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그런 기둥의 형태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유효 계수들의 값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유효 계수들이 기둥의 형태에 의해서 어떻게 또 이해될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앞으로 이 영상에서 구속 골조, 횡구속 골조, 그리고 비횡구속 골조에 대한 그런 얘기를 앞으로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간단하고 심플한 내용이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좌굴계수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